네, 안녕하세요. 축구 해설위원 황대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해설위원 이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14화,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지난 회차로 이제 재개와 함께 돌아왔고, 그리고 재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스타트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한국 팬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은 스타트인데, 요즘 경기 좀 재밌게 보고 있나요? 일단 매우 흥미롭습니다. LA 갤럭시하고 경기는 이제 제가 중계했고, 또 지난주 두 경기는 덕현이 형, 황덕현 의원이 중계를 했는데, 경기마다 손흥민 선수가 많은 슈팅을 시도하고 있고, 골도 들어가고 있고, 일단 LAFC의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아 보여서, 세 경기 지금 복귀하고서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요. 세 경기에서 LAFC가 허용한 실점은 고작 1실점뿐. 이 전반기 때 좀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요즘에 LAFC를 보면 뭔가 선수들 사이에서 에너지가 좀 느껴지거든요. 다들 좀 되게 쌩쌩한 느낌,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소니의 어떤 컨디션까지 특히 올라온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요즘 LAFC는 진짜 경기 보는 맛이 상당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러면은 뭐 말 나온 김에, 자, 세 경기 연속골이다, 세 경기 연속골. 아니, 저는 그 엘트라피코 보면서 일단 감각은 되게 살아있구나. 다행히. 음. 왜냐면 월드컵 때 사실 우리 대표팀 성적이 좀 좋지 않은 것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도 약간 0점 안 맞는 모습이 살짝 나와서 저는 리그 재개 이후로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뭐 제 걱정을 그냥 아예 무색하게 만들 만큼 손흥민 선수가 지금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고 있어서 이게 단순히 뭐 손흥민 선수 혼자만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LAFC 팀 전체가 아예 기세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밴쿠버랑 경기가 뭐 저희가 뒤에 이제 얘기를 좀 하겠지만 되게 중요한 경기 앞두고 팀 자체가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네. 보셨나요? 일단 리그 순위가 많이 올라왔죠. 일단 승점 33점이 되면서 밴쿠버가 LAFC보다 경기 수가 두 경기 적기는 하지만 원래 선두권에 있었던 밴쿠버하고 승점 동률을 이룬 것 자체는 이미 LAFC가 얼마나 최근에 3연승의 어떤 성과가 컸는지 이걸 좀 느끼게 하는 부분이 좀 아닐까 싶고요. 최근 두 경기, 그러니까 뭐 LA 갤럭시전도 그렇지만 지난주에 열렸던 두 경기, 뭐 솔트레이크전이랑 캔자스 시티전을 보면 그냥 시작하자마자 거의 얼마 안 돼서 손흥민 선수가 그냥 입장골을 터트린 셈이잖아요. 일찍 골이 네. 터졌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손흥민 선수가 먼저 이제 그 흐름을 좀 열어젖히고 그러면서 뭔가 LAFC가 좀 유리한 상황들을 일찍이 좀 쉽게 만들 수가 있어서 좀 경기 전개 자체가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지 않았나. 그리고 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이번 골들을 보면은 좀 역습 과정이나 전환 과정 때 골들이 많았는데 누가 봐도 손흥민스러운 골들. 뭐 당장 솔트레이크전만 해도 시저스 페인팅 한 다음에 뭐 황덕현 의원이 중계할 때 이제 이 양자택일의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다. 왜냐 손흥민은 양발을 쓰기 때문에 왼쪽으로 칠지 오른쪽으로 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되게 시저스 페인팅 이후로 빠르게 때리는 슈팅들로 손흥민이 골을 넣었는데 딱 소니답게 골이 들어가게 됐고 지난 시즌 LAFC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시원시원하고 재밌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느낌이 요즘 경기들을 보면 LAFC가 좀 공격 시에 많이 좀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일단 두 경기를 저희가 한꺼번에 좀 묶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저는 이 두 경기를 중계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도 중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LA 갤럭시와의 더비 매치도 이제 쭉 같이 해서 재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세 경기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전체적인 LAFC의 이 컨셉 자체가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 롤적인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재개전, 특히 월드컵 브레이크 이전까지 손흥민은 뭔가 때릴 수 있는 찬스에서도 저는 슈팅을 되게 아끼는 모습이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슈팅이냐 패스냐 이 양자택일의 순간에 왔을 때 우리가 예전에 알던 손흥민보다는 훨씬 더 패스 위주의 플레이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재개 이후에는 그냥 본인이 각 열리면 그냥 때린다라는 게 일단 플레이 스타일에서는 좀 눈에 보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는 분명히 도스산토스 감독도 이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브레이크 기간 동안 팀을 재정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컨셉을 좀 바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물론 이제 LAFC가 브레이크 전에도 뭐 리그나 그 또 이제 콘카카프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치름에 있어서 되게 좋은 성적을 나름 거뒀었던 건 맞아요. 근데 다만 저는 수비적인 지표는 되게 좋지 않았었던 경기가 꽤 많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수비적인 지표가 안 좋았었던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온전히 위고 요리스 덕분이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이 위고 요리스로만은 사실 이제 수비를 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도스산토스 감독이 제일 초점을 맞췄었던 게 어떻게 보면 좀 수비적인 측면이 아닌가. 일단 경기 컨셉 자체가 수비적으로 단단히 하면서 특히 중앙 수비 블록을 구축을 하고 상대 공격 차단 이후의 역습 과정에 저는 굉장히 많은 포커싱이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솔트레이크전 3대1 승리도 그렇고 캔자스시티전에서 이어진 승리도 그렇고 결국 LAFC가 단단한 수비, 빠른 트랜지션, 그리고 좋은 역습을 위한 마무리 딱 요 세 개 덕분에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경기의 그 전체적인 복귀를 해보자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황덕현 해설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그 실제로 이제 이 도스 산토스 감독의 컨퍼런스나 아니면 포르테우스의 인터뷰에서 정말 정확하게 언급이 됐던 내용들이었어요. 이 포르테우스 선수가 현재 이제 수비가 좀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윙어들까지 내려오면서 같이 수비 가담을 하는 조직이 좀 완성이 된 게 지금 수비의 안정을 찾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줬다라고 포르테우스가 이야기를 좀 했고요. 또 도스 산토스는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컨퍼런스를 보면 두 번째 프리시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앞서 이제 황덕현 의원도 그러니까 덕현이 형도 이야기했었던 이 경기에 있어서 LAFC가 뭔가 전반기 때 아쉬웠던 점들을 비시즌 기간 동안 최대한 좀 보완을 해서 뭐 지공시에도 이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에 누가 박스로 뛰어들지 아니면 뭐 당장 이제 캔자스 시티전만 하더라도 제가 좀 돋보였던 거는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선발이었잖아요. 다비드 마르티네스는 샤펠버그랑 다르게 샤펠버그가 좀 더 측면을 직선적으로 뛰는 스타일이면 다비드 마르티네스는 좀 안으로 들어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역시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안으로 들어올 때 풀백이 좀 더 오버래핑을 하면서 마르티네스가 중앙을 바라볼 수 있게끔 측면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날 보면은 홀링세드가 훨씬 더 오버래핑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좀 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좀 더 안으로 들어와서 터치하는 장면들이 좀 많았고요. 그 두 명이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티모시 틸만이 본인도 같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림들이 사실 전반기 때는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를 보면 홀링세드랑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딱 공격 대응을 갖췄을 때 살짝 뒤에 내려와서 이 둘을 보조하는 포지셔닝을 이 티먼 선수가 잘 가져가더라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프리시즌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 비시즌 기간 동안에 도스 산토스 감독이 선수들에게도 좀 더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고 감독이 이제 구상하는 바를 선수들도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아마 지금 새롭게 그린 그림을 정말 좀 명확하게 그라운드에서 펼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요즘 LAFC 축구를 보면 많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스산토스 감독 말처럼 진짜 프리시즌을 한 번 더 거치면서 팀의 전체적인 기조나 플레이 스타일 자체도 이제 좀 많이 변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이제 뭐 솔트레이크 시티전도 그렇고 뭐 이제 캔자스 시티전도 저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 어느 정도 점유율을 좀 내주면서도 이런 슈팅 수나 특히 이제 기대 득점 상황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전은 우리가 이제 기대 득점이 좀 밀렸음에도 결국 좀 큰 다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거뒀지만 그러니까 점유율을 조금 내주면서도 결국 역습에 초점을 맞췄었던 게 두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고 이 손흥민과 부안가가 동시에 골을 터뜨리면 승률 100% 공식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캔자스시티전까지 포함해서 9경기째로 이 공식이 이제 늘어나게 됐고 결국 이제 두 경기 이제 합쳐서 우리가 스탯적인 걸 좀 보면 7득점 1실점 그리고 슈팅도 이게 정말 뭐 이전에는 경기당 슈팅이 좀 적어서 좀 답답했다면 이 슈팅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기대 득점 값도 이제 결국에는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이 예전에는 사실 기대 득점 값 0점대에 머무는 경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경기를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손흥민이 2골 그리고 부안가가 지금 두 경기 치르면서 3골에 1개 도움이거든요. 이거는 뭐 단순히 손흥민 선수 우리가 지금 뭐 리그 3경기 연속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부안가의 활약상도 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부안가 선수도 사실 이번 두 경기를 보면서 체베르코가 진짜 단순히 빌드업자라고 수비의 안정감을 더해주는 어떤 개념을 넘어서 팀에 적응을 하니까 슬슬 오버래핑도 하면서 부안가 선수도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뭐 체베르코 쪽에서 부안가에게 직접 키패스가 나간 횟수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이제 부안가가 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얼마나 측면에서 폭을 벌려주는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아니면 부안가 쪽으로 집중됐던 수비를 얼마나 분산시켜주는지가 좀 중요했는데 그런 움직임들을 이제 체베르코 선수가 점점 잘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사실 역대 LAFC의 그 여름 이적 시장을 보면 작년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포르테우스도 작년에 여름에 내려왔죠.
손흥민 선수도 여름에 데려와가지고 팍 터진 케이스였는데 이번에는 아직 여름 이적 시장이 남아있긴 하지만 체베르코 선수가 LAFC의 구조나 팀의 어떤 전력을 바꾼 좀 1등 공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부안가 선수도 더 골을 많이 넣었던 것 같고 또 지난 두 경기에서 굉장히 좋았던 점 에런롱이나 뭐 아니면 포르테우스나 뭐 이 솔트레이크전 때 나왔던 은코시 타팔이나 센터백 지역에서 그냥 수비 성공한 다음에 바로 전방으로 찌르는 그 롱패스가 진짜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받아내기 위한 부안가나 손흥민의 장점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전반기보다도 좀 더 롱패스를 활용한 시원시원한 전개들이 늘어난 것도 이제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에 LAFC가 좀 더 잘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잠깐 좀 짚고 넘어가자면 그 도산토스 감독이 얘기했었던 두 번째 프리시즌, 그러니까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왜 상승세를 지금 LAFC가 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해 주셨던 에런롱이 보여주는 그 안정감이 저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말씀해 주셨던 전방으로 뿌려주는 다이렉트한 롱패스 전개를 통해서 결국 LAFC가 이 역습 상황에서의 날카로움을 조금 더 살릴 수 있었던 것 같고, 여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초이니 선수가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세레모니 이후에 굉장히 지금 그 개인의 텐션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경기력도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컨퍼런스 때도 내가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줄 몰랐다. 근데 그때는 정말 골이 터졌을 때 감정이 좀 많이 긍정적으로 올라왔고 또 소니의 골이었기 때문에 더 이 감정이 폭발했던 것 같다라고 좀 이렇게 좀 쑥스러워하면서 초이니 선수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언가가 보니까 되게 엄청 놀렸다라고 라커룸에서 그 얘기 하던데. 그래서인지 이번에 부안가가 골 넣었을 때 초이니가 잠깐 중계화면에 잡혔었는데 그때도 초이니가 동작을 똑같이 했어요. 부안가 네. 앞에서. 그래서 부안가랑 같이 기쁨도 나누고 했던 게 좀 보였는데 뭐 초이니가 제가 느끼기에도 폼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뭐 유스타키오 선수가 지금 이제 포르투로 임대 복귀를 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황인범 선수랑 포르투 프리시즌 경기 유스타키오가 같이 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유스타키오라는 선수가 떠났고 이제 초이니가 이제 아예 주전 자리를 좀 더 많이 차지하게 되는 이 상황이 최근에 좀 발생이 됐는데 볼 전개나 활동량, 특히 초이니가 저는 좀 많이 눈에 띄었던 거는 사실 요즘 경기들 보면은 이제 세구라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좀 실험적으로 선발이 계속 되고 있었잖아요. 뭐 직전 경기 때는 이제 세구라 선수는 벤치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래서 세구라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한 명 딱 있을 때 옆에서 초이니 선수가 세구라가 압박을 끌어들였을 때 그 압박으로 피할 수 있는 어떤 위치 선정을 후방 빌드업 때 초이니 선수가 굉장히 잘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상대 압박이 분산되는 것도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좀 더 편하게 경기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볼을 잡았을 때 앞을 바라보면서 전방으로 찌르는 아니면 측면으로 벌려주는 패스들이 이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경기 운영력이 초이니 선수가 많이 좀 발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에런 롱은 괜히 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본인이 그냥 뒤에 남아서 포르테우스가 사실 전진 수비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너가 올라와서 적극적으로 한번 끊어봐라. 나는 뒤를 받쳐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훌륭히 이제 최후방을 책임져 주니까 조합상으로도 포르테우스와 에런롱이 좀 시너지가 잘 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최근 이제 두 경기, 뭐 갤럭시전까지 세 경기를 보면서 많이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언급을 해야 되는 점은 사실 LAFC가 전반기에 성적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막바지에 그 힘 빠지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저는 결국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병행하면서 생긴 그 피로 누적이 좀 컸다고 생각해요. 이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MLS컵 같은 게 그러니까 그 뭐 US 오픈컵 같은 경우를 이제 치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그 이동 거리가 주는 그리고 그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이 선수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 고지대에서의 변수가 되게 좀 컸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의 피로 회복이 된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뭐 그런 포인트들 뭐 롱패스 전환 공격을 함에 있어서의 빈도수의 증가 같은 이런 게 이제 뒷받침이 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이제 조금 올라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 LAFC가 이제 경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번 주가 이제 그 MLS 올스타전이 이제 치러지는 주간인데 바로 이제 또 다가오는 경기가 밴쿠버와의 상당히 좀 중요한 순위표가 맞닿아 있는 팀들 간의 경기다 보니까 이 향후의 LAFC 경기에 있어서 좀 우리가 확인할 만한 포인트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 좀 어떤 점을 보면 좋을까요?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리그스컵이 곧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8월 1일에 밴쿠버 원정을 LAFC가 치르고 5일에 치바스, 8일에 톨루카, 12일에 케레타로 그리고 15일에 샌디에이고전 15일 동안
공식전이 5경기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 팀들과도 경기를 좀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전반기 때 LAFC가 겪었던 일정이랑 좀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과부하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좀 염려가 되고 8월 초중순이 일정상의 고비가 될 것이다. 그때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체력이 좀 떨어지면 자칫 좀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일단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상승세까지 봤고, 뭐, 잠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또 올스타전을 치르러 지금 샬럿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리오넬 메시와 손흥민의 이 어떻게 보면 또 한 경기장 안에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실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메시는 이제 아무래도 월드컵 결승전까지 갔다 보니까 이 피파에서 권고하는 21일 휴식 기간에 이 올스타 기간이 또 딱 걸려가지고 올스타전에 출전하지 못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올스타전 갔다가 좀 부상 없이 재밌게 경기하고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일단 뭐 저희도 그렇고 저희 이제 또 안녕 LFC 듣고 계시는 국내 팬분들도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 경기 이 경기가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밴쿠버 이제 원정을 또 LFC가 떠나게 됐는데 밴쿠버가 한 경기 덜 치른 가운데 승점 1점 차. MLS는 이제 웨스터 컨퍼런스죠. 서브 컨퍼런스 이제 1, 2강의 맞대결이고 LAFC가 이기면 일단 선두로 올라가긴 하는데 이 잔여 경기를 좀 따져봤을 때는 밴쿠버가 좀 덜 치는 경기들이 좀 있긴 해요. 이 밴쿠버가 저도 이걸 쭉 보면서 이 팀이 이제 어째 재개 이후에 계속 원정을 좀 다니다 보니까 이게 월드컵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사용할 이 비치 플레이스 내에서 천연간 잔디 공사도 이제 좀 있었고 이제 다시 이제 인조 잔디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 어쨌든 공사나 뭐 이런 여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국 리그 원정 7연전을 소화하고 홈으로 이제 복귀하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밴쿠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오랜만에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인데 문제는 사실 밴쿠버가 최근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무득점 무승부한 경기도 이제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난타전을 펼친 끝에 이제 또 패배하는 흐름을 비교적 최근 경기에서는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LAFC가 재개 후 3연승 그리고 재개 이전까지 포함하면 공천 4연승을 지금 달리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분위기는 LAFC 쪽이 조금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 밴쿠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토마스 밀러와 이제 고이드 선수, 그리고 두 선수가 이제 2선에서 보여주는 창의성을 LAFC가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토마스 밀러는 말할 것 없이 공간 침투나 클래스가 너무나 좀 대단한 역시 미드필드 2선 자원이고 고이드의 경우도 사실 고이드 선수가 최근에 무릎 수술과 재활을 좀 겪다가 뭐 이제 막 복귀를 한 상황이긴 한데 지난번 이제 미네소타 원정에서도 후반에 라이언 고이드가 투입이 되니까 조금 더 밴쿠버의 공격이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물론 골은 안 나왔습니다. 0대0 무승부로 끝났지만 그래도 밴쿠버가 역시 고이드와 밀러를 특히 LAFC와 같은 중요한 팀들을 상대할 때는 더 동시에 출격을 시키겠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LAFC에게 중요한 거는 결국 두 가지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밴쿠버가 원정 7연전이 끝난 다음에 오랜만에 홈에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도 의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우리가 홈으로 돌아왔는데 팬들을 위해서 더 약간 주도적으로 경기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선수들이 좀 급해지고 공격에만 뭔가 좀 시선이 가다가 라인이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뒷공간에 LAFC가 빠른 전환으로 노려주면 충분히 밴쿠버를 상대로도 역습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쨌든 요즘 LAFC가 밸런스를 갖추는 데 있어서는 전원이 수비를 하는 그러한 복귀 속도에 좀 비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당장 이제 고이드 선수나 밀러 선수한테 공간을 주지 않게끔 윙어까지 4-5-1이나 4-4-2 형태의 수비 블럭을 LAFC가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좀 형성을 해줄지가 관건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보니까 뭐 그 티켓도 33,000장이 넘게 이제 팔릴 만큼 이 두 팀 간의 경기가 되게 많은 좀 이슈를 몰고 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저는 LAFC는 딱 그거인 것 같아요. 어쨌든 3연승을 기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 제일 중요했었던 건 결국 경기 스타일과 경기력의 좀 이제 일관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일관성에서 오는 이 우리의 컨셉을 사실 지금은 버릴 이유가 전혀 없고 어쨌든 밴쿠버가 이제 홈에서의 좀 뭐랄까요, 좀 공격적인 그런 부분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제 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경기를 한번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공격적으로도 이제 잘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무래도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의식을 좀 할 수 있을 거고 사실
지난 세 경기보다 이번 경기가 어떻게 보면 좀 냉정히 현재 LAFC를 바라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그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전반기 때보다도 LAFC가 일단은 더 나은 컨디션으로 경기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잘 치렀으면 좋겠고, 대신 이제 어쨌든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점. 아마 LAFC가 이전 경기들에서 보여줬던 특징을 밴쿠버도 잘 분석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기 때 아쉬웠던 경기 중 임기응변, 전술적인 어떤 변화와 같은 부분들을 이제 LAFC의 벤치 쪽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도 이 경기의 숨은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올스타전도 그렇고 밴쿠버전도 그렇고 경기를 이제 좀 잘 치르고 이제 순위표를 약간 뒤바꾸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뭐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계속 연속골을 터뜨리고 있어서 저희는 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와 부한가 선수의 이 흥부 듀오가 밴쿠버전에서도 좀 좋은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면서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경기 재밌게 보시고 올스타전도 좀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안녕 LAFC 15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